네,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 신화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올레도 포트폴리오가 뭔지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동적 자산 배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업라이즈 투자자문의 이성규 운용 총괄 책임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올레도 포트폴리오는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저희가 오늘은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에 의존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특정 자산이 하나의 자산이 빠질 때 다른 자산이 올라줌으로써 서로 보완 효과를 보여주는 뭐 우리가 이제 분산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분산 효과에 의존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안정적인 우상향 성과를 추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산 배분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깝게는 작년 시장에서 봤듯이 금리도 저금리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으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채권이 무너짐으로써 그 와중에 이제 주식도 같이 시장에 충격이 옴으로써 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 언제 올지 모르는 충격 상황 하에서는 이제 이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만으로도 충분하게 대응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보다 시장 국면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투자 전략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왔거든요.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그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하락장에서는 좀 더 그 손실의 폭을 줄이고 상승장에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그 상승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정적인 자산 배분 대비 이런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 더 우월한 것이냐, 더 나은 성과를 무조건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향후 미래의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그 시장의 모습에 그 랜덤한 부분들이 분명히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무조건 우월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이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세련되게, 얼마나 디테일한 형태로 분석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서 뭐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거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익숙하신 방법이라고 하면 뭐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채권을 사면 안 되고 팔아야 된다 라던가 뭐 그런 식의 어떤 정성적인 뷰나 우리가 뷰라고 하죠. 그런 시장에 대한 뷰나 어떤 예측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좀 체계적이고 규칙 기반의 어떤 투자 전략을 통해서 그 자산 배분 서비스를 로보 어드바이저 형태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투자 전략은 상대적으로는 좀 더 룰 베이스에 가까운 그런 전략들을 데이터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개발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 기반의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퀀트 투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전략들이 공통적으로 주목을 하는 어떤 시장의 그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어느 정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장에서 보시면은 그 모멘텀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달리 얘기하면 어떤 추세를 추종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멀티에셋 자산 배분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좀 더 강한 추세를 보였던 자산이 향후 좀 짧은 미래에 강했던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을 모멘텀에 기반으로 한 동적 자산 배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그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데이터로 굉장히 많은 검증이 된 연구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런 퀀트 기반의 자산 배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아니면 그런 투자 전략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모멘텀이라는 현상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요. 지금 책임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동적 자산 배분 전략, 어떤 모멘텀을 추종하고 뭐 이 리밸런싱을 직접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조금 개인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복잡해서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더 간단하면서도 좀 수익률을 좀 더 따라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더라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12개월 수익률을 가지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져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투자를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기준들도 좀 간단하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이동평균선을 계산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뭐 랭킹을 매긴다거나 뭐 그런 방법론들이 사실 인터넷에 알려져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는 것이, 왜냐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모르시거나 좀 생업에 바쁘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이게 좀 거리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올해더 전략이라든가 어떤 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이 자산군의 비중을 뭐 몇 대 몇 대 몇으로 투자를 하십시오라는 자료들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ETF를 활용해서 따라 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물론 아까 책임님께서 꼭 이게 정적 자산 배분 전략에 비해서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백테스트를 해봤을 때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 정적 배분 전략에 비해서 좀 더 성과가 좋았나요? 항상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뭐 과체적화의 오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들은 특정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고팔고를 한다기보다는 네. 그 자산 간의 최적의 비율을 찾는 과정으로 그 자본시장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정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 과거의 백테스팅 성과가 재현될 확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그널이나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이러할 때 사고 이러이러할 때 팔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술적으로 좀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백테스팅상의 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게 디자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제가 그동안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에 의하면,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정적인 자산 배분의 한계점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하려는 메커니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이 뭐 다 같이 막 무너져 내릴 때 하방을 좀 더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장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정적인 자산 배분의 상승세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고한다거나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정말 모델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모델링을 얼마나 세밀하게 좀 잘 하느냐에 좀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맥스 드로우다운이라는 지표를 많이 쓰거든요.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을 의미를 하는데, 일반적인 정적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올해 더 포함을 해서 보일 수 있는 어떤 그 맥스 드로우다운의 폭이 있거든요. 근데 그 폭을 좀 더 개선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략을 잘 설계하는 것에 따라서 상승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락장에서는 가장 많이 하락한 자산을 손절한다거나, 예, 비슷한 개념이죠. 상승장에서는 좀 더 그 네. 모멘텀을 추종하고 그 오른 자산을 더 많이 맞습니다. 모으고 그런 개념인 거죠? 결국에는 그 자산 공간의 모멘텀을 본다는 거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방법론을 차치하고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자산군들이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감지를 하는 기법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대다수의 자산군이 안 좋을 때는 거의 현금에 가까운 초단기 채권이나 이런 ETF에 대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형태를 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추게 되면 큰 폭의 하락장이나 아니면은 뭐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특히 작년처럼 1년 내내 상태가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처럼 그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장에서 그 손실을 굉장히 좀 초입에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항상 뭐 추세적으로 오르거나 추세적으로 하락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올해 상반기 같은 장세도 그런 장세라고 보이는데 뚜렷한 그 트렌드가 안 보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장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런 장세라고 보여요. 근데 그런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유지해서 가져가는 정적인 자산 배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큰 폭의 하락장을 좀 더 나이스하게 피해갈 수 있다. 이 부분만으로도 금융시장에 큰 신경을 쓰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투자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보면 좀 횡보장에서는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이 좀 더 나을 수 있지만 큰 상승장이나 큰 네. 하락장에서 좀 더 그걸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 시장의 국면을 구분해서 본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 투자자가 하기는 너무 어렵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팔아라 아니면 이런 시그널 나오면 리밸런싱을 해라 이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걸 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 시장은 S&P 500을 투자를 하시고 한국에는 코스피 200을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동적 자산 배분을 한다는 거는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는 일단 배제를 하고 그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최근 12개월의 단순 가격 수익률을 가지고 한국 시장과 그러니까 코스피 200과 S&P 500의 성과를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최근 12개월 구간의 수익률이 코스피 200이 더 높았다라고 하면 코스피 200에 뭐 투자를 하시거나 비중을 높이는 그런 식의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꾸로 뭐 미국이 더 좋았으면 미국 시장 비중을 높이고 요새는 그런 뭐 코덱스나 타이거 이런 ETF 브랜드들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식의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칩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스위칭하는 전략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냥 단순히 그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100% 바이앤홀드로 쭉 가져가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기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좀 테스트도 해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S&P 500을 투자를 하더라도 그 S&P 500의 최근 12개월 수익률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라는 의미는 최근에 12개월 동안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 올랐을 때 다음 달 한 달 동안은 더 투자를 하는 거죠. 대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스위칭을 하는 것들도 최소한 월간 단위로는 체크를 한 번씩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간 유지하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반영해줘야 되는 동적인 자산 배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면 월간 정도 단위로 한 번씩 체크를 해서 그 시그널에 기반해서 포지션의 변화를 주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간접 투자로 하시는 것도 합리적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매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되 아주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지난 1년 동안 많이 올랐던 시장에 ETF를 좀 더 매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했을 된다는, 때 네. 이게 뭐 무조건 모든 구간에서 다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확률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기대를 할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퀀트 투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어느 게 더 승률이 높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다음 달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지난 12개월 동안 한국의 수익률이 더 높아서 코스피 200에 투자를 했는데 막상 다음 달을 딱 보니까 미국 S&P 500이 더 많이 오르더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반복을 해서 여러 번 시행 횟수를 가져가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이게 이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시황이나 아니면 뭐 기업 가치나 거시적인 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반영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모멘텀만 따져서 하는 것 같은데 투자를.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 팔로잉을 한다, 그러니까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 시장 환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시경제 지표들을 보고 막 많은 판단들을 하려고 하시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런 거시경제 지표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그 시장의 모멘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서 어떤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어떤 규칙 기반의 좀 검증이 가능한 형태의 투자 전략을 짤 때는 이런 가격 데이터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시경제 데이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규칙 기반의 전략을 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들이 그때그때 발표 시점의 데이터와 사후적으로 보정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뭔가 투자 전략을 짜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성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런 정성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금융시장에서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지속 가능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리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순간 틀리더라도 나의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엄밀하게 해보고 이 실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업라이즈 투자자문의 두 분 모시고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